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20분이고요. 오늘 방송도 HTS로 빠르게 방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사이에서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고객님들과 독자님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대응에 대해서 방송을 일단 켜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사실은 오전장 방송 이제 좀 컨텐츠 올리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악플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지만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죠. 이제 뭐 투자자님들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컨텐츠 방송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약간 컨셉 같은 경우도 있고 또한 저의 의견과 생각을 최대한 중립적으로서 방송을 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포지션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러이러하게 보는 시각이다 라고 제가 중도의 역할, 중립적인 역할에서 방송을 했는데 한 몇 개 컨텐츠 좀 보고 아 뭐야 반등한다네 올라간다네 안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이러고 막 덤벼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응해서 댓글 남기면 나이가 어리니 뭐가 어쨌니 뭐 꼬투리 잡니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확 상해서 아 차라리 그냥 리딩에만 집중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연락이 좀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저 구독자님들 좀 제가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원해주시는 저희 고객님들과 그리고 몽몽, 고춘맥, 공주주, 상욱이, 하른푼을, 뭐 디절맨, 그리고 정태영님, 꼬마차붕붕, 진피, 소금숙, 양홍봉, 유상호, 조은호, 이형윤, 김정은 제가 어제 게시물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손수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 저희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늘 방송 켰으니까 최대한 도움 될 수 있도록 자료 맞춰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어제 빠진 원인이죠.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냐 아니면은 장기적인 추세 신호인지 신호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에서 이제 뭐 좀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또 백악관에서는 사망 보고서 이제 이 코비드 19으로 해서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줌으로써 투자 심리가 갑자기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의 반등 신호까지 꺾어버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등락폭에 불과한지 그거를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선방은 좀 잘해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금들도 이탈 나오고 그리고 투신 금융투자 뭐 기관계 외국인 전부 다 풀매도 때리면서 주가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했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어제 장 초반과 거의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양호한 편이고 어제 다우 지수 급락하고 나서 선물 지수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혼조 양상이 좀 강한 편이에요. 뭐 지금 어제 날짜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벗어나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이 나왔고 하락에 대해서 포지션을 조금 생각해 볼 법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박스 구간에서의 흐름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 포지션으로 유지를 한 투자자님들이 계시다면 우선적으로는 추세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다. 괜히 뭐 급락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소식으로 인해서 막 던지는 것보다 일단 추세가 꺾이고 하락 이제
박스의 하단인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서는 지금 대응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도 모르고요. 어제 빠진 원인이 일시적인 하락인지 장기적 추세 전환인지 일단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한 거는 사실 위축시키긴 했지만 이게 시장이 지금 현재까지 뭐 그동안 코비드 19에 대한 우려가 선 반영이 되었다면 또 반대로 경기부양책 지금 4차 경기부양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호조 소식이 코비드 19에 대한 우려감을 상쇄할 수 있는 확률은 또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 속보가 하나 떴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가 수일 내에 석유 생산 합의가 기대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합의가 수일 내로 합의가 될 거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현재 싣고 있는데 이러한 유가 상승, 유가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상승에 대한 반등을 또 살아나게끔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닌지, 재료는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의 공포감으로 인해 급락했으나 전날 우리 증시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이슈라는 점에서 오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내외 경기 지표가 제가 어제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방한 점도 긍정적 신호다. 공급자 관리 협회에서 ISM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는 49.1로 전월 50.1 대비하여 하락하며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으나 시장 예상치인 44.5%는 웃돌았다.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치 110보다 상회했고 3월 시카고 제조업 지수도 전월 부진했으나 예상치 40보다 선방했다. 이렇게 경기 지표는 계속해서 양호한 실적을 제가 보인다라고 어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 경기 지표, 진짜 확실한 건 경기 지표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투자의 심리는 일시적으로 수축되고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축되거나 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수축됐다고 손절해버리고 완화됐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손실이 커버 칠 수 없을 만큼 이게 붉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축, 단순한 완화 소식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일단은 재료 보면서 체크하면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2일, 오늘 날짜죠. 4월 2일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통해 무제한 돈 풀기 행보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이날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이제 레포죠. 매입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왜냐면은 지금 경기도 어렵고 자금 조달이 필요해요. 회사들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부도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돈줄이 필요하지만 이거를 발행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돈줄이 필요하기 위해서 회사채라든지 기업어음, CP 같은 경우를 발행을 하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 사요, 이거를 매수를 안 한단 말이야. 이거를 회사채를 사질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자금 조달이 어렵고 지금 회사에 대해서 단기적인 돈줄이 끊기다 보니까 지금 국가가 돈줄 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건을 붙여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서 내가 매입을 해주겠고 나중에 이제 일정의 시간이 되면은 다시금 회사로서 이거를 매입하는 형식으로서 단기적으로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 차원에서는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자금 조달을 줄 거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로서는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들은 호재로서 작동을 한다. 코비드 19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코비드 19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게 단기간에 위축된 걸로 일단은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정례의 RP, 레포를 매입 제도를 3개월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거 무조건 별표 치셔야죠. 오늘 이거 무조건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송 키는 것도 뭐 제가 이게 제가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반등이 이어진다. 상승폭을 그려서 뭐 V자 반등이 나온다. 이런 방송이 아니라 어느 기간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 재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연쇄 부도를 막아주고 실업률을 막아준다라면 단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도와 실업률을 막고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폭을 그릴 수 있겠네? 라고 보는 거지. 이게 반등이 나온다. 무조건 우상향 해가지고 V자 반등 내가지고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 아니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급락이 나오기 힘들 거다라고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또 세 번째로 지켜봐야 될 게 소비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4월 2일 이게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주차별 매출을 분석할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하면 매출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주와 비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다. 2월 17일에서 2월 23일까지는 전주 대비 신장률이 마이너스 22%, 뭐 마이너스 38%대까지 악화가 됐지만 3월 2일에서 8일까지는 30.9%까지 뛰고 9월 15일에서 16일, 22일 5.1 그리고 12.1로 각각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있고 카테고리는 여성 패션, 남성 스포츠, 해외 패션, 패션 의류 상품들이 계속해서 회복세에 나타나서 4주 차에 접어들어서 58.7%까지 늘어났다. 봄이 다가오고 있고 이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뭐 많은 댓글 보면은 소비 심리가 이렇게 위축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소비가 이게 줄어들면은 이게 대공황 때는 좀 다른 패턴이다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병은 코로나19 절정 기간 아시다시피 이제 코비드 19이 이탈리아처럼 점점 증가율 추세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더 늘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은 아니죠. 그쵸? 그 뒤에서 빠르게 제조업이라든지 소비 심리가 살아남으로써 2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그동안 흑빛 전망 때렸던 사람들 얼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코비드 19의 절정 기간 그리고 셧다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일시적인 소비 위축과 투자 설비 제조업 시설들의 도산 위기로 인해서 걱정이 됐었으나 이 부분은 단기적이고 일단은 미국에선 시간을 벌어주겠다라고 한 부분이 양적 완화로 충분하게 시간 벌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거리 두기 4월 30일까지 유지한다면서요. 4월 30일까지의 4차례의 부양 정책 때려보고 나서 이게 절정이 달았다. 그러면은 이걸 반등 신호로 볼 수 있겠고 절정 기간이 아니네. 더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폭증을 해버리네. 그러면 그때서는 이 시나리오를 버리고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좀 수일 내에서는 몇 번 좀 지켜봐야 될 게 좀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걱정했던 이런 소비 부분도 살아나기가 시작하고 있고 언택트 소비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 추세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뭐 진짜 뭐 오프라인 이런 쪽에서는
확실하게 먹겠죠. 골목 식당들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보겠죠. 골목 식당은 피해를 볼 거고, 허나 이 모든 것들이 뭐 공장이 됐든 시설이 됐든 골목 식당인들이 됐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해서 크게 위축이 되겠지만, 소비 언택트 소비 이런 부분에서는 이 뭐랄까요,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날이 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봄철이 다가오고 있고 날이 좀 따뜻한 여름이 오면은 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감염 속도가 6% 미만까지는 떨어진대요. 그러면 날 따뜻해지는 이때 시기 때에 감염자 수치라든지 확진자 수치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주가에 선반영 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이미 저평가일 수도, 이 부분이 뭐냐면, 아무튼 제가 쭉쭉쭉쭉 말씀을 드렸고, 아까 키움증권에서는 오늘 뭐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번 훅 넘어와 버렸네요, 이게. 뜨뜨뜨뜨 해서, 이 정원이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이는 모두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경기 지표들이 긍정적인 수준이고, 한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PMI 지표가 다시금 기준점을 넘어서고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된 점을 고려한다면 교역 지표 측면에서 급격한 부진은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쵸? 일단은 어제 같은 하락 요인은 되게 그냥 급적인 단발적인 악재 이벤트에 거의 불과했다라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었을 거고요. 오늘 만약에 다우증시라든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가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면 반등폭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금 박스 구간까지는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 증시 이미 저평가일 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일단은 수치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치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8년도 기준으로 고점을 찍었고요. 한번 여기 기준으로 해서 다들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2018, 2019, 2020년대까지 연장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연장 하락세.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몇 프로 기준치까지 하락했냐면, 최고점에서부터 최저점까지 기록을 해보면 이게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거의 마이너스 55%, 55.27%, 코스닥은 55.27%가 하락한 수치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2018년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45%대까지 빠진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대공황 때는 뭐 55 이상까지는, 이 대공황 때 수준은 55 이상까지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때부터 미중 무역이니, 그리고 또 정책 부분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졌었다라고 제가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 실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 경제가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주 52시간제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제산업 정책의 불확실성, 이건 미중 무역이라든지 한미 관계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악재 조건이겠죠. 그리고 우리 산업의 체력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서 성장 정체, 역성장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는 것처럼 정부도 반기업, 기업하기 좋은 정책으로 대전환이라는 자구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반기업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아닌 기업하기 좋은 정책으로 내놓아야 하는 실적이다라고 이 연구원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찌됐든 기초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 빠진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지속되냐인 거예요.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공황급 맞먹을 정도로 50%까지는 근접해서 왔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으로 체크를 해보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서 효과 같은 거를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아 이게 정말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2분기에서부터 4분기 쿼터까지는 아 이게 정말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지표로서는 확연하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50%를 넘어서 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살펴봐지면 그때서는 어느 정도까지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2018년도 때부터 계속해서 주가 지수가 떨어졌는데 앞으로 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3만원 찍겠죠. 3만원 부분까지 더 찍을 거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낙폭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지금 용 쓰고 애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추세와는 다르게 아마 어제 미국 증시 마이너스 4%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투자 심리 많이 위축된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 또한 추가적으로 유가 합의라는 비장의 카드도 남아 있고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 이게 이제 4차죠. 4단계에 걸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시간은 얼마 정도까지 벌어줄 수 있냐가 지금 현재 주가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를 더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발언들만 아니면은 주가 지수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과 조정을 걸치면서 조금씩 방향성을 만들어 갈 거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랑 거의 비슷해요. 선물 시장도 거의 선방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4%대까지 거의 떨궜는데, 그러한 부분만 아니고 유지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추세를 더 지켜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자료들, 좋은 컨텐츠들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드리고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투자 심리를 완전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